허이, 허이. 서울대 응, 저번에 응. 35명 등록했대요. 그래요? 네. 오, 좋아, 좋아. 그게 한 10년 전에 안 그랬을걸? 10년 전에는 되게 몇 명 안 됐어요. 아, 진짜? 대부분 한국외국에도 카이스트 많이 갔는데 요즘은 서울대가 뭐 굉장히 선호해. 굉장히 선호해. 그리고 다른 영재고도 선호하고. 이건 이제 서류만 되면 되는데 이번에 자기 학교에서 몇 명 썼어요? 그거 몰라요. 아, 근데 보통 서류 합격률이 음, 50%예요. 50%요? 좋아, 아, 왕짜지. 좋아, 좋아. 잘 돼야지. 그래서 돈이 들어왔나? 돈이 아직 안 들어왔네. 좋아, 좋아. 그 오케이. 왠지 모르겠는데 응, 온라인으로 들으면 응, 소리를 맥스로 해야 응, 선생님 소리가 응. 이렇게 들려요. 아, 진짜로요? 네. 아, 이게 잠깐만. 아니 뭐 상관은 없는데 이걸 이게. 그 수업을 듣다가 카톡이 오면 기청이 떨어져요. 아, 그렇겠네. 띠룽 하겠네 아주 그냥. 진짜 너무 어, 띠룽 하겠네. 맞아요. 맥스라면 잘 들려요. 여기서 이걸로 맥스를 하면 잡음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절을 해놓은 건데 모르겠네. 아, 이게 음원 그게 좀 다르구나. 아, 이게 이상하게 또 이 녹음된 내 아이폰으로 들으면요 소리 굉장히 크거든요. 아, 이게 녹화된 아이폰으로 근데 이게 전송이 되면 이게 원 파일은 소리가 굉장히 크게 잘 들리는데 전송이 되면서 소리가 약간 그건 바뀌나 보네. 그게 이게 네이버 문제인가? 네이버 카톡 터져서 좋아하던 어. 그대로 돌아갔어. 예. 근데 이제 플랫폼이 무조건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카카오가 이렇게 나도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카카오가 뭐 아주 확실한 건 아닌데 애석하게도 아직 주먹구구야. 아, 카카오 운영 방식이 애석하게도 아직 주먹구구야. 그 미국 애들처럼 프로페셔널하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번 사고가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고래요. 그냥 불난 아, 게. 아니 불 난 게 아니고요. 네. 불 난 게 아니고 네. 불은 딴 데서 났고요. 딴 데서 났고 딴 지점에서 불이 딴 곳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네. 전원이 셧다운된 거예요. 아, 카카오 그 뭐냐면 센터에 불이 난 게 아니고요. 아, 그럼 그건 진짜 큰 대형 사고죠. 음, 근데 서버가 문제가 됐던 게 아니고 이게 불이 난 거예요. 불이 그냥 아, 불이 불이 난 거예요. 아니 불이 나서 전원이 살짝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고인데 그럼 이런 사고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버는 그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9.11 테러 때 왜 알카에다가 뭐 세계 금융 이거 왜 그거 때려 박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거기 금융 정보가 있어서 그래요. 어, 금융 정보라는 게 이제 부채 정보예요. 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냐. 근데 이게 여기서 그 금융센터에 저장된 금융 정보는 뭐 100원 빌려줬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조 단위로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 조 단위로 빌려줬다 안 빌려줬다의 증거가 뭐냐고요. 증거가 그 서버에다 기록되어 있는 정보란 말이에요. 그걸 날려버리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알카에다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알카에다인지 뭐 그 테러를 기획한 사람인지 하여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세계 금융센터가 타겟이 된 거예요. 실제로 그랬나요? 그런데 역시 미국 애들은 대단한 게 서버가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예. 그 사실은 되게 큰 회사 중에 이제 모건 프리먼 이런 회사 모건 프리먼 영화 배우 모건 스탠리 이런 회사들이 거기다 입주해 있거든요. 전 세계 엄청난 금융 회사들이. 근데 그런 회사들이 서버를 거기 말고 다른 데 또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정보는 싹 없어지는데 여기 정보 살아있기 때문에 회사가 그대로 유지가 된 거죠. 그런 금융회사는 그런 정보 없어지잖아요. 그날로 그 회사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게 잘 돼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서버의 핵심은 뭐예요? 서버는 단 한순간도 전원이 셧다운되면 안 되죠. 뇌에 산소 공급이 떨어지면 뇌 산소 공급이 순간적으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뇌세포가 괴사하거든요. 뇌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면서 일정량 이상 가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뇌사가 되는 거예요. 서버도 마찬가지. 서버도 뇌의 구조를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버도 뭐냐면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지. 전기가 공급이 딱 끊어지는 순간 거기 정보가 싹 사라지기 시작해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서버는 24시간 1분 1초도 전원이 끊어지면 안 돼요. 몰랐구나. 네. 그래서 서버는 정전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서버가 있으면 그 서버 주변에 발전소 있죠. 발전소에 특별 관리를 받아요. 그래서 발전소에서 그 서버에 계속 일정하게 안정한 전류가 공급이 되는지를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서버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지만 발전소가 정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게? 당연히 그 옆에 비상 배터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셧다운이 되면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바로 이제 전력 공급을 해줘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저기 원래 들어오던 전력이 탁 끊어지잖아요. 탁 끊어지고 비상 발전기로 탁 교체되는 0.1초의 사이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서버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를 메꿔주는 배터리가 따로 달려 있어요. 그 배터리는 무슨 배터리냐면 초전도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초전도체라고 알죠. 초전도체는 온도를 낮춰놓으면 전기저항이 0이 되기 때문에 진짜로 초전도체는 전류의 이동 시간이 빛의 속도예요. 그래서 초전도 배터리를 딱 걸어놓는 거예요. 항상 스탠바이 시켜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기 어디야? 저기 발전소에서 셧다운 되면서 비상발전기 돌아가는 0.1초 사이를 그 뭐냐면 초전도 배터리가 전류를 쫙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발전기 쫙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서버를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카카오 서버는 꺼졌군요. 예. 그런 서버를 관리하는 그런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서버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서버마다 발전소가 따로 연결돼 있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서버는 멀리 있어야 돼, 멀리. 왜냐면 조선시대 때 사고라고 하나, 사고? 조선왕조실록 보관하던 장소. 그게 서울에 집중돼 있어요, 전국에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쟁 나서 한 곳에 다 불타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이 임진왜란에 다 탔거든요. 근데 어디 남아 있었냐면 전주 사고 하나 남아 있어가지고 그 기록이 지금까지 세계 문화유산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예, 카피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요즘 서버 운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버겠지만 과거에는 기록이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기록해가지고 전국에 여러 군데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움직이던 그런 방식이 조선시대 때 있던 체계가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멍청한 카카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아직 카카오가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런 문제였다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분석을 좀 해보면 이게 아무래도 사건이 너무 이상해서 전문가들이 좀 분석을 좀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다. 이제 서버는 불패입니다. 부동산 불패가 아니고요. 서버 불패입니다. 아니, 플랫폼 대기업. 자, 보자. 오늘은 짜잔. 산정기화학입니다. 자, 산정기화학이 이제 여러 문제들이 쭉 있는데 뭐 열심히 풀어 보시고요. 자, 몇 가지 또 독특한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약산의 사내리 과정에 대해서 살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산의 사내리. 자, 이제 약산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이제 뭐 입시 과정까지 올 정도면 약산을 보통 HA 이런 걸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죠.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얘 깜짝이야. 뭐 바로? 아, 강산은 그냥 뭐 염산, HCl, 뭐 H2SO4 이렇게 이제 주니까 뭐. 근데 강산도 HA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그러면은 강산이면 강산이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강산 뭐다 그러 하면 이제 100% 이온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약산에서 이제 산해리 양론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자, 얘가 짜잔 이렇게 됐을 거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처음에 초기 조건에 얘가 이제 뭐 C0만큼의 이제 초기 농도가 있었다고 쳤을 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특별한 뭐 이렇게 변동 사항이 없으면 초기 농도는 항상 C0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여기서 일부가 이제 산해리를 합니다. 그럼 얘가 X만큼 이온화를 하면 얘는 X, 얘는 X. 자, 그러면 짜자자잔. 자, 끝이 나면 이렇게. 자, 그럼 이때 산해리 상수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얘분의 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것분의 요거니까 C0 빼기 X분의 X제곱. 자, 그럼 이 산해리 양론에서 첫 번째 1 2차 방식을 한번 풀어보자. 그럼 2차 방식을 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X제곱 더하기 KAX 빼기 KAC0는 0. 맞나?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따 여기서 X를 구해요. X. 그럼 X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이너스 KA 더하기 루르 KA 제곱 더하기 4 KA C0 분의 2. 그러면 이런 식으로 X를 왜 구했느냐? 그 X가 바로 누구의 농도니까? H 플러스의 농도니까. 알겠죠? 자, 근데 사실 수능 정도만 공부를 하면 이 약산의 산해리 방정식에서 2차 방식을 실제로 푸는 건 되게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2차 방식을 풀어서 X를 구하는 문제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서울대 입시에서 이렇게 꼭 2차 방정식을 풀어야만 H 플러스를 구할 수 있었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 산해리 양론에서 이 X를 구할 때 때로는 2차 방식을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명심해 두도록 하시고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조금 이따 예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근본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H 플러스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이때 여기에서 이 근사적 풀이 바로 수능이죠. 수능 같은 데서는 뭐 무조건 근사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기서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 다짜고짜 C0분의 X제곱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이때 이렇게 무슨 그냥 뭐 허접한 일반학생 찾으면 무슨 뭐 5% 룰이네 뭐 그런 게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뭐더라? 이게 그 사내리 상수가 여기에 있는 시제로 초기 농도보다 5%보다 큰가? 큰 거 있잖아. 기억이 잘 안 나네. 이게 뭐냐면 근사를 할 수 있는 건 얘가 충분히 큰 거니까요. 충분히 클 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충분히 커야 되니까 요 KA가 얘보다 5%보다 더 작을 때, 5% 훨씬 더 작을 때. 그러니까 얘는 충분히 작고 얘는 충분히 더 크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초기 농도에 비해서 5% 미만일 때는 항상 이렇게 근사를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어떤 뭐 이렇게 테크닉이 있긴 하죠. 근데 이제 그 전문적인 분석과학 책에는 그런 말이 1도 없어요. 네. 왜냐면 이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사실 그런 5% 룰은 중요한 테크닉은 아니에요. 테크닉은 아닌데 뭐 몇몇 일반학 책에 소개가 되고 수능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저기에서 이제 우리는 저 x가 어디까지나 근사적으로 KA C0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쨌거나 이렇게 구한 x가 바로 누구? H 플러스의 농도입니다. 자, 근데 이따 여기에서 뭐를 하나 생각해 보고자 하냐면 바로 이온화도입니다. 이온화도. 자, 이온화도라고 쓰고요. 보통 이제 알파 이렇게 쓰는데 이 녀석의 뭐 정의랄까? 자, 정의는 이렇게 되겠네요. 초기 산의 농도 분의 이온화한 농도, 그 비를 이온화도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강산의 경우는 알파가 항상 1이죠. 왜냐하면 강산은 100% 이온화 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온화도가 1이라는 얘기인데 강산은 넣어준 게 다 이온화를 해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강산은 이온화도를 1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두 번째 약산은 얘를 주어져 있는 요 산해리 양론을 적용을 하면 C0분의 X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산의 경우 양론을 적용하면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를 어디까지나 근사적으로 뭔적으로? 근사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X를 뭐로 쓸 수 있다? KAC0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죠? 어디까지나 근사적으로 이 근사적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 룰 KA 오버 C0 그래서 수능 치는 학생들은 이거 그냥 외워요. 그냥 외워. 루트 K0을 외워버려. 이렇게 쓰지도 않아. 그냥 바로 이렇게 외워. 수능 치는 애들. 그리고 이온화도 외워. 그냥 막 루트 KA 오버 C0 그냥 외워버려. 네. 그래서 이제 수능 같은 데서 무조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바로 이 알파가 커진다. 언제? C0가 작아질 때. 수능에서 이런 문제는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죠. 그래서 C0가 초기 농도가 묽어질수록, 그러니까 초기의 농도가 묽어질수록 이 이온화도가 증가한다. 그렇지만 시제로가 작아지면 저 근사가 점점 무리가 많아지죠. 대단한데요? 감사합니다. 대단하네요. 좋아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역시 우리 슈민이 대단합니다. 좋아. 자, 그럼 이제
잠깐 그 전에 뭐 하나 또 살펴볼 게 있는데 3. 자, 요건 내가 앞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바로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얘는 번역을 해도 웃긴데 번역은 분율 조성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번역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좀 또 쉽게 알아들으려고 번역을 하는 건데 분율 조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의미가 떠올라야 뭐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안 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뭐 사실은 이런 번역은 좀 유즈리스하죠. 이런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 하나 분율 조성이라 하나 이게 뭐 모르는 건 매한가지인데 뭐 이런 번역은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뭐 이렇게 번역은 되는데 중요한 건 얘는 짜잔 수식을 보면 수식 자체가 그냥 정의예요. 그 수식이 매우 명확해. 그냥 매우 명확해. 명확하기 때문에 수식 자체가 그냥 정의야. 그럼 이게 수식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됩니다. 바로 요래 아이고 요래 이게 그냥 정의입니다. 저게 정의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자, HA는 A-의 뭐죠? 짝. 그렇지. 산은 산인데 짝산이라고 하지. 어우 잘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A-는 HA의 뭐죠? 짜장. 그렇지. 그러니까 HA라고 하는 것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건 그것의 짝산과 짝염기 전체에 대한 그 짝산의 비율, 존재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을 보면 수식 자체가 명확한데 이거를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좀 그런 거니까 한 용액 내에서 어떤 짝산과 짝염기 전체에 대한 한 짝종류의 존재 비. 그러니까 이건데 말이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영어로는 fractional composition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이제 분율 조성이라 번역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전문적인 수식의 정의라서 이게 참 말로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어쨌거나 얘를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냐면 그래? 이렇다고? 자 그럼 얘를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저래도 상관없죠. 자 그 다음 이래도 상관없죠.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요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만큼을 요렇게. 그래서 산염기 양론이 훈련된 사람은 프랙셔널 컴포지션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걸 외워요. 그래서 되게 산염기 양론에서 중요한 계산의 이제 그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훈련된 사람은 이걸 외우기도 하는데 뭐 여하튼 자 그러면 그 같은 논리로 요 프랙셔널 컴포지션 A- 이건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A-.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A면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어떻게 되냐 마냐라기보다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 일종의 확률이니까요. 맞네요. 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짝염기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사내리 양론 관련해서 중요한 테크닉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그 코र्스 11에 내가 이 문제를 수록해 날란 거 모르겠는데 어떤 문제가 하나가 있냐면 쭉 넘어가서 어딨나 그 콜스 11에 6번 문제라고 있을 거거든요. 콜스 11에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찍으시고. 예? PKA요? 네. 참고로 그러면 네 번째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니까 네 번째 P함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화학에서 P함수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pH요. 아, 바로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의 농도를 pH라고 하죠. 네. 두 번째 pKa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로그 KA가 되겠습니다. 산내리 상수에 마이너스 로그 한 거야. 하하하. 이런.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메스터톤 책에 다 나오는데. 자, 하여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6번. 콜스 11은 6번인데 그 6번 문제는 이렇게 읽어도 이게 뭔 말인가 싶을 거예요. 이게 문장이 뭐야? 이건데 6번 문제는 이겁니다. 이겁니다. 자, 약산의 이온화도는 근사적으로 이거죠. 맞나요? 그래서 초기 농도가 줄어들수록 저 알파가 계속 커지게 되어 있겠죠. 그렇다면 이때 어떻게 되냐면 용액이 극도로 묽어지면 알파가 증가하다 어디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1에 도달하면 그 약산은 무슨 산이 될까요? 강산이 되겠네요. 그러면 모순이 아닌 거겠죠? 요거를 판단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Yes or no 를 판단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노 아닌가요?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뭐 줄어들면 증가하잖아요. 줄어들면 증가하잖아요.
근데 줄어들면 응. 저기 있는 응. 저 근사가 응. 점점 오류가 커지니까 1에도 오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그 오류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 근사를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응. 지겨워지겠죠. 식이 지저해진다. 자, 강산될 수 있을 것이냐? 한번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1. 그러니까 문제 의식 자체가 이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느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를 테스트하는 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저 주어져 있는 약산의 이온화도들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알파가 이온화도니까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넣어 준 것분에 얼마나 이온하느냐 이거 있었죠? 여기까지는 근사된 게 아니에요. 자체의 정의니까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편의상 얘를 이래도 되죠. 그죠? 이래도 되죠.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느냐? 바로 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바로 요 x가 a-의 농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a-로 치환을 하고 얘는 여기 있죠. 바로 HA의 농도로 치환을 해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거 많이 본 것 같은데? 바로 이거 아까 했던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럼 아까 이거 우리가 막 했었는데 뭐라고? H 플러스 더하기 KA 분의 KA.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약산의 이온화도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사적 표현이 아니고 정확한 표현. 아시겠죠? 그래서 약산의 이온화도는 이런 꼴로 표현이 된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수용액이 극도로 묽어진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예를 들어서 컵에다가 쉬를 반쯤 하고 이게 쉬 한 다음에 물을 반쯤 담았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오줌물이지, 그렇지? 오줌물 섞어놓은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바다에 가서 바다 속에서 놀고 있는데 나오기 너무 귀찮은 거야. 너 바다에서 쉬를 했어? 그럼 바다가 오줌물이네? 그냥 바다죠. 그리고 사실 바다에 뭐 무지막지한 폐수를 버리는 게 아니라면 바다에 이게 둥둥 떠 있는 사람이 쉬 좀 한다고 해서 바다가 환경오염이 돼. 왜냐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바다라고 정했으니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왜냐면 물 자체라고 하는 게 자정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플랑크톤들이 내가 쉬한 정도는 플랑크톤들이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야, 맛있다 하면 냠냠냠 먹을 수도 있고 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극도로 묽어져 버리면은 그게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수용액이 극도로 묽어지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약산이건 강산이건 뭐가 될까요? 다 해리 돼요. 다 헬이 된다.
묽어지면 H 플러스가 그 전체 그 산성도 H 플러스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 작아지죠. 엄청 작아져? 어디에 엄청 작아? 어떻게 될까요? 네? 엄청 작아져서 뭐가 될까요? 엄청 작아져서 뭐가 될까요? KA가 될까요? 바로 수용액이 극도로 묽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냥 물이 되는 거예요. 바다에다 쉬하면 그냥 바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아무리 강산이어도요, 강산 수용액이 있어도 소방차가 와서 막 5,000리터 부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냥 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수용액이 극도로 묽어지면 그냥 물이에요. 그럼 그냥 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 H 플러스의 농도는 어디에 수렴할 거냐는 거예요. 그 초기 농도가 0으로 수렴할 거예요. 어디에 수렴하겠어요? 아, 0으로 수렴해? 어렵네요. 어려운 게 아니고 싹 까먹었군요. 저기 얘기하면 자, 중성 물의 pH는? 14. 중성 물의 pH가 14승이라고요. 증성물의 1층 7이죠. 네. 그거의 네. 해상수가 예. 14승이었던 것 같아요. 왜 14승? 자, 바로 봐. 이렇게 되겠죠? 제가 이 네. 부분 강의를 안 듣고 온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걸 안 했다고요? 1학년 때 다 했는데? 그래요? 그건 어렴풋이 기억이 나죠. 1학년 때 이거 다 했어요. 그건 예. 1학년 때 화학원, 화학투 이거 다 했는데? 이 이상한 사람이네? 메스터던 책에 이 정도는 나와요. 좋아요. 이런 참. 아니, 세상에, 물의 자체 이온화가 맞아요.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이때 여기서 이게 항상 뭐가 되죠? 10의 마이너스 14. KW가 되고 네. 이 값이 이제 실험적으로 측정된 게 이거라고요. 25도씨에서. 네. 그러면은 그냥 물이면 그냥 중성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물이면 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아요. 같으니까 루트 하면은 이 농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알겠죠? 네. 그러면 이 약산의 이온화도는 어디에 수렴하겠냐고요. 바로 여기에 수렴하게 된다는 얘기죠. 뭐 할 때? 초기 농도가 0으로 수렴할 때. 알겠죠? 네. 그럼 이 말은 얘는 1이에요? 1은 아니에요? 1이 아니죠. 1은 아니죠. 그럼 강산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안 된다. 알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의식으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이걸 예. 할 수 있어야겠죠. 이거 수능을 배우는 애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예. 이거 뭐, 예. 어려운 논리 구조는 1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풀어낼 수가 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내용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약산의 산액. 그다음 자, 여기 줄게요. 네. 여기 줄게요. A. A. 슉슉슉.
2. 자, 두 번째는 그 산염기 화학에서 체계적 계산이라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 영어 표현으로는 시스테마틱 트리트먼트라고 하는데 뭐 영어를 쓰거나 안 쓰거나 뭘 하나 해보려고 하냐면 그 콜스 11에 콜스 11에 3번 문제 1이 있을 거예요. 3번 문제 1. 여기 이제 3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3번 문제. 거기 1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몰 HBr 수용액의 pH가 얼마냐, 이걸 풀어보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찾았어요? 1.0 곱하기 10 마이너스 8승몰 HBr의 수용액의 pH를 구해라. 자, 그럼 이걸 한번 구해보자. 자, 첫 번째. 자, 얘는 첫 번째 생각해 볼게. 첫 번째 1. 잘못된 가정.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 자, 잘못된 풀이가 뭐냐? 첫 번째 1. 저 HBr은 강산입니다. 네, HCl보다 한 100만 배 강산입니다. 엄청난 강산입니다. 그럼 강산이니까 이온화도가 얼마겠어요? 1이겠죠. 그럼 100% 이온화를 해버리면 H 플러스가 저 HBr의 초기 농도랑 같지 않겠는가? 100% 이온화를 하면. 그럼 이때 H 플러스의 농도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때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8이 되겠네. 그래서 염기성이구나. 무슨 이야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HBr을 물속에 넣었는데, HBr은 강산이랬는데 물속에 넣었더니 염기성이 된 거예요. 자, 맞는 풀이겠어요? 틀린 거겠어요? 틀려나 이런 말이죠. 아, 그럼 얘를 어쩌란 얘기냐? 자, 이거 지우고, 오이씨. 자, 두 번째 2. 그래서 이제 1의 반에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이제 시스테마틱 트리트먼트. 자, 한번 제대로 한번 다뤄보자. 1. 자, 1 시스테마틱 트리트먼트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로 질량 보존이라는 테크닉입니다. 질량 보존이 뭐임? 질량 보존이 뭐예요? 응? 아, 질량이 보존된다. 좋습니다. 네, 질량 보존이 뭐라고 물었을 때 질량이 보존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물리학 시간에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화학자가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되나? 화학자가 물으면 질량이 보존되는 거예요라고 하면 막 웃을 겁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막 웃을 거예요. 아니 그건 맞는데 그게 아니고 막 이럴 거예요.
그걸 하기보다는 이럴 거라고요. 화학자가 답하는 원하는 답이 뭘까요? 저도 외웠던 것 같은데. 당연하죠.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거. 아니 막 영어로 외우고 그랬을걸요? 응. 그게 아니라 응. 연세대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응. 제 맨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응. 근데 제 자리가 여기였으면 한 저 책상쯤에서 시험지가 그냥 펼쳐져 있는 거예요. 진짜로요? 시험 1시간 전에요. 우와. 그래서 하고 저 시력이 꽤 좋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표가 보이는 거예요. 네. 작은 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 또 뭐 계산하는 건 줄 알고 네. 저 질량분이랑 3가지 용어 있잖아요. 네. 그거 제대로 써야지 이러고 그거 막 쳐다보고 외우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너무 허술한데? 네, 그래서 너무 허술했어요. 너무 허술한데? 심지어 이야. 핸드폰도 안 뺏어서 네. 애들한테 알려줬어요. 아니 시험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시험 쳤다고요? 1시간 전에. 1년 전에요? 아. 다른 교실은 1시간 전에 거두는 교실도 있다 했는데 네. 저희는 시험 10분 전에 거뒀거든요. 야, 그 소송 걸면 이거 보상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잘하면 음. 시험지를 찍어서 보낼 수도 있었어요. 이야. 근데 대박인데요? 그건 좀 무서워서 안 하긴 했거든요. 예. 눈으로만 담았는데 예. 선생님 제가 시험지에서 이런 걸 봤는데요. 어떨까요? 하고 여쭤보려다가 선생님께서 갑자기 무슨 선생님 알았어요. 아 진짜로요? 네. 그때 내 자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질량 보존 못 받아. 그래요? 그래? 깨 있을 걸. 어쨌건 그랬군요. 이게 수능 정도만 해도 관리를 좀 하는데 그 외 시험은 관리가 좀 허술을 해요. 그냥 어느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거 살짝 알바분께서 하시는 거겠죠? 근데 알바분께서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재밌었어요. 야, 그 전용료가 다 받아가지고. 진짜. 예, 전용료 비싸잖아요. 이거는 사립 때는 또. 그렇죠. 얼마나 하지? 제일 비쌌던 게 10만 원이었고. 그러니까 한 학생당 10만 원이면 10만 원이면 시험을 몇 명을 볼 거야? 1000명을 볼 거 아니야. 10만 원 곱하기 1000 하면 얼마지? 하여튼 뭐 그런. 야, 이거 너무한데. 그리고 또 국가 지원금 다 들어온다고요. 세금 지원금 들어. 알겠습니다. 뭐 어쨌건 애니메이 힘내시고. 네. 자, 질량 보존의 의미는 화학에서의 의미는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 그게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이 안 변하는 게 질량 보존인데 화학에서는 저렇게 표현해야 좋아요. 네. 바로 누구를 예로 들어야 된다? 원자. 그래서 원자. 자, 그러면 이때 지금 이 경우는 어떤 질량 보존을 쓸 수 있느냐? 바로 봐 이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요건 뭐냐면 초기 농도고요. 요 둘은 평형 상태의 농도입니다. 네. 요 HBr은 물속에 들어가서 아무 짓도 안 할 수도 있고요. 물속에 들어가서 산해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산이니까 네. 산해리 한다고. 네, 그렇죠. 그런 과정도 추가를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숫자를 세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HBr을 3개를 준비했다고 쳐요. 네. 그럼 얘를 물속에다가 샥 넣어.
그럼 이제 나중에 여기서 어떤 건 이온화를 했을 거고 어떤 건 이온화를 안 했을 거란 얘기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HBr의 초기 농도는 이게 3. 그 다음에 수용액 중에 HBr 남아있는 애는 1. 그리고 Br-는 2. 그럼 1 더하기 2 하면 3.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최종 수용액에서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원자가 HBr 상태로 원자가 있건 Br- 상태로 원자가 있건 그 원자는 다 어디서 온 거다? 여기서 온 거다. 그러니까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불변이다. 요걸 화학에서 질량 보존이라 한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자, 두 번째, 방금 수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강산이죠. 그럼 강산은 이온화도가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온화도가 1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또 논리를 연결 지을 수가 있냐면 바로 수용액 중 HBr이라고 하는 녀석의 농도가 0일 거다.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어디에 넣어요? 여기에 넣어요. 여기 쏙 넣으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Br- 의 농도를 어떻게? 물론 근사적으로 HBr의 초기 농도랑 같겠구나.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 편의상 얘를 C0로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전하량 보존. 전 우주에 이제 4대 보존 법칙이 있죠. 그래서 그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 운동량 보존 있고 마지막 하나가 전하량 보존인데, 저 전하량 보존을 화학에서 사용하면 뭐라고 합니까? 화학에서 사용하면. 전하량 보존은 화학에서의 뜻. 반응 전후 어. 생성 반응물 간의 전하량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좋았어요. 다 좋은데. 다 좋았어요. 화학에서 전하량 보존을 써라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모든 수용액은 중성이다. 전기적으로 중성되겠습니다. 아무리 이온이 관여된 반응이 일어나도 수용액은 항상 전체적으로 중성이 돼야 됩니다. 아니 막 그냥 전자를 막 들이부어. 전자만 들이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참 이게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보통 안 하고 살거든요. 왜냐면 먹고 사는 게 더 급하니까 뭐 이런 생각들 안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쓰잖아요. 네. 이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이온은 실제 존재하는 물질일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이온이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도 쓰죠. 그쵸? 화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이온이라는 말은 알아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도 나오고 무슨 광고에도 나와요. 뭐 이온 음료, 막 무슨 음료인데 이온이 있대. 무슨 그다음에 막 음이온 발생기, 개구라 개뻥이거든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뭐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쓰기 때문에 이 이온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렇게 불리우는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이온이라는 말은 어떤 생각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온은 물질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요. 수학적으로, 이제 화학적으로, 근사적으로 물질 체계를 표현하기 위해 만든 어떤 모델링이에요. 허수아비. 예, 예, 실제 존재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온이라고 하는 게 저 생각처럼, 인간이 생각하는 그 생각처럼 저런 이온이라고 하는 물질 체계가 실제 존재하게 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조건이. 온도가 8000켈빈 이상이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온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어디예요? 태양에. 네, 그게 바로 별이에요, 별. 그래서 별 정도에서만 이온이 막 진짜 이온이 있지, 이런 지구 환경에서는 이온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이온이 이런 보통의 환경에서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NaCl 하면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NaCl 안에 Na가 진짜 이온, Cl-가 진짜 이온으로 있는지 검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검출할 수가 없어요. 네. 뭐 수용액 중에 이렇게 이온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지. 가정을 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실제 존재를 파악하기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다. 어쨌건. 그러다 보니 양이온만, 음이온만 따로 분리해서 존재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구와 같은 이런 보통의 환경에선 무조건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럼 그걸 이런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바로 요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의 총 양 전하량이죠. 지금 이 시스템에서 양이온은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OH-하고 Cl-의 농도의 합이 지금 이 시스템에서 총 전하량이 되겠죠. 브로마이드구나. 됐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얘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OH-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왜냐면 H+에다가 OH- 를 곱하면 뭐가 돼야 되니까? KW가 돼야 되니까. 물의 자체 이온화 상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Br-, 요 자리에다가 뭘로? Br-가 아까 C0라고 했거든. 여기에 C0를 넣어. 됐죠? 그럼 뭐가 만들어져?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H+의 제곱 마이너스 C0 H+ 빼기 KW가 0. 맞나? 오케이.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H+ 계산해주면 C0 더하기 루르 C0 제곱 더하기 4KW 분의 2.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렇게 계산해. C0가 얼마죠? C0가 HBr의 초기 농도니까 이게 C0잖아요? 그러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더하기 루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 더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근데 그거 쓸 때 1.0을 꼭 써야겠다. 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이웃수 때문인데 공교육 과정에서 이웃수를 잘 다루진 않으니까.
나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이거 그냥 계산하기는 좀 에바고 네. 그냥 뭐 열심히 해도 되긴 되는데 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7. 값이 뭐가 나오느냐? 열심히 하면 바로 봐. 1.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가 나와요. 뭐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사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다 날리면 얘하고 이제 얘하고 어떤 관계예요? 이게 이제 한 얘보다 얘가 100배 정도 크죠. 네. 100배 정도 크니까 얘를 날려버리는 거지. 그쵸. 날리고 루트 떨어지면 2가 되겠지. 그러면 얘하고 얘 비교하면 얘도 작으니까 날려버리고. 5배 예. 2 약분하면은 뭐가 날리면 돼? 10의 7승인데. 그렇죠. 그냥 증명이네요. 그렇죠. 거의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대조요정 됩니다. 그러면 이때에 따라서 pH는 어떻게 되겠어요?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되니까 이 마이너스 로그 취하면 되죠? 값이 6.98 정도 나옵니다. 그냥 꼴 7이란 얘기죠. 계산기가 없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그냥 근사적으로 바로 7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당연한 문제. 아까 그래서 이 문제는 뭐랑 같은 거냐면 앞서서 왜 내가 바다에다가 쉬하면 바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얘는 HBR은 방금 얘기했듯이 강산이지만 여기 있는 초기 농도를 보면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고 하는 건 고농도예요, 저농도예요? 저농도죠. 엄청 저농도죠. 10의 8승이 1억이니까 1억분의 1몰이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희석시킨 거기 때문에 이 농도만 봤을 때 얘는 그냥 물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강산이지만 더 이상 강산이 아닌 거지. 그럼 이제 그냥 물이니까 pH는 7이다. 뭐 이렇게 답하라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를 논리 구조적으로 보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예? 저 논리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다. 자, 그 다음 뭐를 해볼 거냐면 뭐를 해볼까? 뭘 해볼까? 다이프로틱 버퍼. 뭘 해볼까? 저기, 근데요. 저기서 그 물이 해리되는 양을 x로 두고 H 플러스의 농도가 C0 더하기 x고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x다라고 해서 KW로 풀어도 돼요. 이 문제를 이게 이제 나는 이 방법을 선호하는데 이제 몇몇 고등학교생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뭐 아이고 2, 3, 4 자, 어떤 반응식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럼 이때 여기서 처음 조건에 HBR을 넣은 만큼 그 HBR에 의해서 H 플러스가 이만큼 공급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얘가 이만큼 공급이 되면 이 자리에 C0만큼 있게 되는 거겠죠. 네. 이게 이제 저 앞에 얘기한 이거니까. 자, 그럼 이제 어쨌거나 이 상태에서
일부 H2O가 스스로 해리를 하면 얘하고 얘는 각각 X만큼 생기겠죠. 네. 그리고 이제 끝이 나면 뭐 얘는 얼마가 있을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네. 맞죠? 그럼 이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H 플러스의 농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H 플러스 농도에서 C0를 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KW는 H 플러스 곱하기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이때 OH 마이너스의 농도를 이거로 대신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같은 식이 나와요. 그러면 똑같아져요. 그렇죠? 똑같아져요. 그래서 나는 이쪽이 조금 더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조금 형식 논리가 살아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쪽은 뭐 이래도 상관은 없는데 이건 이제 질량 보존이나 전하량 보존이라는 개념을 설명하지 않기 위한 설명 방법이기도 해요. 풀이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둘 중에 원하는 방법 다 좋습니다. 뭐 나쁘진 않습니다. 됐다.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초적인 산전기를 해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산중에 이양성자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입시 과정에서 이양성자산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 얘기도 한번 해보죠. 오케이,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좋아, 좋아. 아이고. 동훈이 안 들어왔네. 동훈이 뭐 하는 거야?